현실이 종종 이해를 벗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정체성이 더 깊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 마음이 정성껏 구성한 조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심리학 분야의 뛰어난 지성인 카를 구스타프 융은 우리의 자아가 진정한 본성을 숨기는 가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이 가면은 우리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는 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헤매는 여행자를 상상해보세요. 멀리서 그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물을 찾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만 불행히도 신기루를 발견할 뿐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 마음이 자아를 창조하는 방식에 대한 은유로 작용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우리를 오도하는 환상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 그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훨씬 더 큰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자아는 광활한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중심 역할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우리 본질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을 완성되고 변하지 않는 단위, 즉 정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된 우주의 역동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분리감의 환상은 혼란뿐만 아니라 고통을 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고립된 섬으로 본다면 삶의 폭풍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러한 단절된 조각들을 모아 정교하게 이야기를 엮어내고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감히 이 가면을 들여다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익숙한 나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만적인 세계관의 핵심에는 카를 융이 페르소나라고 명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유능한 전문가부터 자상한 부모, 성공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실한 도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페르소나는 융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본질인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환상적인 구조와 순진하게 동일시하는 동안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기 제한의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둡니다. 융은 삶의 주요 과제를 이 환상을 인식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자아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면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나라는 환상은 또 다른 위험한 환상인 통제의 환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자유의지와 독립적인 이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나 융이 발견했듯이 우리의 자아는 왕좌에 앉은 허영심 많은 군주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강력한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결정은 우리가 존재조차 의심하지 못하는 숨겨진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망, 잊혀진 기억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자아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에 의해 종종 지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나가 익숙해진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정당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융은 이 어려운 진실과의 만남이 더욱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얻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궁극적으로 이 위대하고 포괄적인 전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을 엽니다. 카를 융은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를 밟도록 끈기 있게 조언할 것입니다. 즉, 자아의 환상을 굴복감과 절망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낙담의 원인이 아니라 더 깊고 진정한 진실을 향한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카를 융에게 나의 끊임없는 변화와 가변성을 인식하는 것은 내면의 자유를 달성하는 초석이었습니다. 이는 자아 자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성, 즉 더 큰 구조의 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나에 대한 독단에서 벗어나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한한 자유의 세계로 문을 열게 됩니다. 만약 나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면 우리 앞에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구일까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이 그림과 어떻게 관련될까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의 절대적인 독립성에 대한 믿음, 또한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마음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교활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 우리의 결정이 미리 결정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에 따르면 이해의 열쇠는 바로 이러한 힘, 즉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안한 카페에 서 있고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특별한 생각이 필요 없는 간단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커피 향이 어린 시절의 즐거운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카푸치노를 선택된 사람을 위한 음료로 제시하는 최근 광고와 같이 우리 눈에 숨겨진 수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깊고 무의식적인 패턴에 굴복하여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을 내리는데 완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융은 무의식을 광활한 바다에 비유했고 우리의 의식은 그 표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작은 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항해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순진하게 믿을 수 있지만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 욕망, 기억과 같은 강력한 흐름은 종종 배를 조종하는 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과학 연구는 이러한 확립된 관점을 확인할 뿐입니다. 2013년에 실시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두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고급 fMRI 스캔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피험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의식하기 전 최대 4초 전에 결정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뇌가 의식이 이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린 4초를 상상해 보세요. 이 놀라운 결과는 자유의지 자체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뇌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위스의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카를 융은 이러한 발견에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행동은 종종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융의 그림자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단순히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정신의 측면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에 대한 열망을 억압하려는 사람은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지만 자유를 박탈하고 일종의 함정에 가두는 직업 경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한 결정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깊고 무의식적인 갈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적인 결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특정한 요리를 선택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 반응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가장 사소한 순간에도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의식적 인식에서 숨겨진 복잡한 무의식적 과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융에게 진정한 도전은 이러한 깊은 역학을 인식하고 그 영향에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정신의 깊이에 숨어있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만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직장 이동으로 얼룩진 젊은 여성 안나의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나는 더 나은 전망을 추구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직시하면 뚜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거듭해서 상급 리더십과의 갈등의 중심에 있고 과소평가된다는 억압적인 느낌을 경험합니다. 카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안나의 행동은 의식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인정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에서 비롯된 먼 과거에 뿌리를 둔 강력한 무의식적 힘에 기인합니다. 안나가 이러한 내적 충동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오직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순진하게 믿으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유명한 자유의지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융에게 무의식은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면밀한 조사를 받을 가치가 있는 동맹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개인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우리가 억압된 정신의 측면인 그림자를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는 깊은 자기인식으로 가는 길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윤기 자유의지를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힘의 꼭두각시가 되는 대신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카푸치노보다 선호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선택조차도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향기나 최근 광고와 같은 숨겨진 무의식적인 영향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우리의 직접적인 인식 범위를 벗어나는 깊은 과정의 결과입니다. 윤은 무의식을 광활한 바다에 비유했고 우리의 의식은 그 표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작은 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손으로 키를 잡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방향이 종종 수중 흐름, 즉 우리의 두려움, 욕망, 억압된 기억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대 과학 연구는 이 관점을 확인합니다.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고급 뇌 스캔 방법을 사용하여 피험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의식하기 몇 초 전에 내릴 결정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이 의식적인 마음에서 숨겨진 과정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도달합니다. 자아가 우리의 결정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누구일까요? 카를 융은 그 답을 우리 정신의 깊이, 즉 우리의 내면 세계에 숨겨진 구석인 그림자에서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사회에서 거부당할까봐 열심히 억압하는 모든 성격 특성과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숙이 몰린 우리 성격의 측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계속 행동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숨겨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분개심, 질투 또는 단순히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려는 욕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억압할수록 갇힌 짐승처럼 힘을 축적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기인식의 열쇠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꿈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부인하려는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무의식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 성격에 통합하려고 노력할 때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더욱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통일감을 경험하는 순간은 종종 예상치 않게 발생합니다. 스포츠, 명상 또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말입니다. 자아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우리는 자신과 주변 환경과 완전한 조화를 느낍니다.
융에게 이것은 사람이 개인적인 성장과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통제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크고 역동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근 그림자가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포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자에는 우리의 상처와 억압된 충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가 가장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와의 만남은 단순한 치유 과정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인식에 대한 초대,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특정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삶에서 이상한 데자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파괴적인 관계에 거듭해서 빠지거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카를 융은 이 현상을 강박적인 반복이라고 불렀으며 우리의 그림자, 즉 성격의 어두운 면이 의식에 침투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상황의 캔버스에 능숙하게 짜여져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것을 직시할 때까지 거듭해서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력이 상사에게 과소평가된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인 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마다 그는 동일한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기대를 뛰어넘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의 잠재의식을 들여다보면 이 역학이 그의 어린 시절, 즉 그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정서적으로 냉담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존이 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성격에 통합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권위적인 인물에게 투사하여 동일한 고통스러운 연극을 연기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반복적인 패턴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익숙한 책을 끝없이 다시 읽는 것처럼 끊임없이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그림자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림자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통제라는 환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합리성과 논리성에 대해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종종 그림자가 우리의 결정을 은밀히 지시합니다. 이것은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입에서 튀어나온 빈정거리는 발언이나 중요한 관계의 충동적인 파괴와 같은 더 심각한 행동에서 사소한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윤근 그림자가 자유의지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적 동기와 어두운 충동을 무시할수록 우리는 덜 자유로워집니다. 그의 견해로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 정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것을 감히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림자를 근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가능함, 그것을 통합하고 우리 성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인내심과 감수성으로 유명한 여성인 마리안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그러나 어느 날 특별한 긴장이 감도는 날에 그녀는 사소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동료에게 폭발합니다. 반응이 너무 부적절해서 마리안은 타는 듯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아니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예 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했을 때처럼 수년 동안 억압된 분노를 모아온 돼지 저금통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은 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그림자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자체에는 깊은 해방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뛰어난 심리학자인 카를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말고 가치 있는 동맹자로 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파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모든 발현은 자기 인식의 기회이며 우리가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우리 성격의 구석을 탐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대신 현명한 가이드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림자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림자 통합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용기, 깊은 자기 성찰, 불편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윤근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깊은 성찰, 내적 대화, 심지어 꿈 분석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꿈이 우리가 현실에서 도망치는 진실을 종종 드러내고 그림자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해에 대한 반복적인 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 즉 두려움이나 우리가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불쾌한 진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대신 윤근 신중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그림자와의 만남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 성격의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깊이와 표현력을 더하는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피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는 실제로 자기 인식과 영적 성장의 귀중한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와의 만남은 자기 인식을 향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나의 환상을 없애려면 이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와 자유의지가 신기루에 불과하다면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우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카를 윤근 이 변화의 길이 외부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인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환상적인 나를 극복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직선적이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설,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개인화는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포함하여 성격의 모든 측면을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환상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게 따르면 그것은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인식하고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자아는 보이는 줄기이지만 나는 땅속 깊이 뻗어 모든 나무를 키우는 뿌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표면에 머물고 줄기에 불과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땅과 주변 우주와의 연결의 깊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길을 잃은 것처럼 자동 조종 장치로 흐름을 따라 떠다니는 것처럼 느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 느낌은 자신의 진정한 나로부터의 소외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윤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사회, 경력과 같은 외부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화는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 우리가 입어야 하는 가면을 넘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혹적인 역설이 나타납니다. 우리 나의 환상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비의 변태를 기억해 보세요. 날아오르려면 오랫동안 보호해준 고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아의 족쇄를 뒤로 하고 자신의 진정한 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겪은 뛰어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삶은 개인화 과정에 영감을 주는 예입니다. 그는 수용소의 음울한 벽 안에서 가족, 친척, 자유 자체 등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프랭클은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즉 일어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나는 덧없는 환상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강력한 내적 힘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경험은 개인화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즉, 삶의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진정한 나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인간 정신에 통찰력이 있는 연구자인 카를 윤근, 자기 인식의 열쇠는 무의식과의 깊은 대화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꿈, 직관적인 통찰력, 심지어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현명한 멘토로 보았습니다. 마치 무의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개인화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제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을 가진 자아는 종종 격렬한 저항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절벽에서 시면으로 떨어지는 강박적인 꿈을 생각해 보세요. 융에 따르면 그러한 꿈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즉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자아의 반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겸손하라는 부름, 즉 우리가 고삐를 놓으면 우리를 지탱해 줄 더 높은 힘을 신뢰하라는 부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현대 신경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깊은 명상이나 흐름 상태와 같은 완전한 자기 포기의 순간은 자기 참조 및 자아 중심적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뇌의 소위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학적으로 확인된 관찰은 융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증명합니다. 자아의 목소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자신, 즉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더 깊은 연결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과정의 혁신적인 예는 조셉 캠벨이 다양한 문화의 신화적 이야기에 기초하여 개발한 유명한 내러티브 캔버스입니다. 캠벨은 기념비적인 저서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웅의 여정을 개인의 개인적 성장의 순환적 반영으로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세계의 안락한 피난처에 머물던 영웅은 갑자기 모험에 대한 부름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그를 가혹한 시련과 자신의 숨겨진 두려움에 맞서도록 강요합니다. 여정의 정점에서 그는 귀중한 보물을 얻지만 그것은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 즉 용기, 지혜 또는 깊은 자기 인식의 획득을 나타냅니다. 윤근 이 영웅적인 여정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여정의 보편적인 반영이라고 깊이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불행히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험에 대한 부름에 응하여 자신의 나에 대한 환상적인 표현에 갇혀 있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개인화 과정에 그토록 완고하게 저항하는 것일까요? 이 저항의 근원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자아는 자신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 공황을 느끼며 자신의 해체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잘못 믿습니다. 내면의 저항은 단순한 미루기, 자기 파괴적 행동부터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기력감과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의 한 부분은 변화와 변혁을 갈망하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익숙한 삶의 방식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혁신적인 음악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느끼지만 동시에 대중의 비판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는 재능 있는 음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된 내면의 갈등 속에서 자아는 필사적으로 이전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반면 진정한 나는 밖으로 뛰쳐나와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이 변화를 갈망하지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험에 대한 부름을 아직 듣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개성화 과정의 가장 놀라운 역설 중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상의 전능함을 포기함으로써 사람이 가장 대담한 기대마저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과의 무익한 싸움을 멈추고 무의식과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반복되는 삶의 시나리오 극장에서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운명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운명적인 순간에 진정한 나는 우리의 성격의 분리된 측면들을 화해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힘이 되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심오한 변화는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카를 윤근 자신을 깊이 알아갈수록 인류의 집단 의식 발전에 귀중한 공헌을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자신의 나를 통합할 용기를 낸 모든 사람은 세상의 새로운 수준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개성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그 영향은 개인의 존재 범위를 훨씬 넘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환상적인 나를 극복하고 진정한 나에 접근하는 것은 동시에 인간에게 가능한 가장 큰 시험이자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상의 족쇄를 벗어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관계와 주변 세계와의 연결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만약 우리의 나가 단지 키메라에 불과하고 자유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한하지 않다면 삶의 의미를 계속 추구할 가치가 있을까요? 카를 융은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환상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자유와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진정한 연결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마침내 환상적인 나의 포로에서 벗어날 때 이 감정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잃기 때문이고, 해방적인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불가능한 짐을 벗어던짐으로써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 즉 자신의 본질과의 더 깊은 연결과 우리가 더 큰 것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에 대한 공간을 열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한 자유는 만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끊임없이 자아의 전능함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는 사회의 그림자, 두려움, 기대에 대한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써야 하는 가면 없이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나에 대한 환상적인 인식의 장막이 떨어지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광대한 존재의 바다를 표류하는 외로운 섬이 아니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인 카를 융은 우리를 공통의 관심사나 사회적 연결보다 더 큰 무언가가 우리를 결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밀하게 형성하는 경험, 상징, 원형의 바닥 없는 우물로 종종 인식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불안정한 세계인 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밤의 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친숙하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이미지나 상황을 봅니까? 끝없이 시면으로 떨어지는 것, 울창한 숲을 헤매는 것, 그의 말에 오랜 지혜가 세우며 있는 현명한 노인을 만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메아리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실입니다. 문화, 언어 또는 삶의 경험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의 인간 본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하나의 역사, 공통의 목표, 삶의 미로를 통과하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이 연결은 단순히 철학적 사색의 산물인 추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주의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위협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반영, 전체의 부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루미가 말했듯이 당신은 바닷속의 물방울이 아니라 물방울 속의 바다 전체입니다. 융은 분명히 이 주장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자아의 경계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일성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면 문제와 도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며 융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의 걱정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자아를 삶의 복잡한 미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되 그것과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아를 지도의 지도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지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를 현실로 잘못 받아들이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제한되고 왜곡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의 경계와 규칙을 인식하면서 지도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호기심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의식적이고 쉽게 살고 우리에게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항상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필요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진정하고 의미 있는 경험,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마치 타인의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종속되어 있던 루카스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올바름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따라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는 거리가 먼 직업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기쁘게 하고 불일치를 피하고 보편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압박감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루카스는 따뜻함과 아늑함이 없는 호화로운 궁전처럼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상실인 비극적인 위기만이 루카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수년간 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왔던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맞서 싸울 용기를 냈습니다. 이 길의 첫걸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루카스는 수십 년 동안 지어온 카드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긴 겨울이 지난 후처럼 점차적으로 새로운 삶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의 소중한 꿈, 끊임없는 창의적 잠재력, 진정한 위조되지 않은 본질과 같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부분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루카스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조화와 진정성에서 비롯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임이 있고 여전히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이제는 한때 도달할 수 없는 꿈처럼 보였던 의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나의 환상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충만한 삶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어떤 반복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으며 주의 깊은 관심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까? 개성화 과정은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종종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큰 만족을 주는 자기 인식 여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성격의 어떤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꿈에 대한 명상에 몰두하고 감정적 반응을 분석하고 내면의 갈등을 탐구하십시오. 이러한 측면을 두려워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현명한 안내자로 생각하십시오. 이 흥미진진한 자기 인식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 주변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는 새로운 지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었다면 제시된 자료의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의 현을 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응답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심, 발견 또는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공유해 주십시오. 나는 모든 댓글을 주의 깊게 읽고 추가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아의 환상, 자유의지, 개성화 과정에 대한 대화에는 용기와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얻는 길은 각 사람마다 고유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속시키는 여정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가능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연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